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페이지 64페이지죠. 권리의 객체입니다. 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맞죠?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죠? 동산이죠. 2번 임목 등기가 되지 아니한 식지된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거래 객체로 된다. 5.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 수목의 경우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 있죠. 2번 유체 및 유골은 제사 주재자의 3번이죠.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되기 때문에 제사 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해설이 그죠? 포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없다가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체 및 유골도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일반적 물건과 다른 특징이 있죠. 따라서 포기할 수가 없다. 해설이 잘못됐죠. 답은 3번이고 4번 한 필의 토지 일부분이 별개의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5번 특정된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서도 공시 방법을 갖추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 5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평가되지 않는데 공시 방법을 갖춘다면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될 수가 있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동산과 부동산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1번 소유권 취득의 요건은 다르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고 동산의 경우는 점유죠. 공시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3번 취득시 요건도 다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기간이 다른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 다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5년이니까 달라요. 4번 강제 집행의 방법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5번 제한물권의 허용 범위, 특히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부동산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 지역권의 객체도 토지,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동산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이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답은 뭐죠? 2번이죠. 왜냐하면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굳이 구별할 실익이 없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번 가식된 수목은 동산입니다. 이 가식이라는 말은 임시로 심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이 아니라 뭐죠? 동산이고 2번 석벽은 부동산인데 토지와 토지의 일부죠. 다시 말하면 토지의 일부니까 독립한 부동산은 아니고요. 3번 교량의 경우에도 토지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이지만 4번 콘크리트 하수구도 뭐죠? 부동산이지만 토지의 뭐죠? 일부죠. 5번 미완성 건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과 지붕이가 주벅이 완성이 되면 뭐가 되죠? 건물이 되고요. 요 기둥과 지붕과 주벅이 완성되는 순간 건물이 아직 뭐 되지 않았더라도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가 돼요?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란 말 자체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있다는 얘기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 주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X입니다.
이렇게 구성 부분이 된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합물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분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종물이 되기 때문에 1번은 X입니다. 2번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 간의 반대특이한 무효이다. X입니다. 참 잘 나옵니다.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은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뭐죠? 달리 정할 수가 있죠.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가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타이어만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X죠. 3번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덮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요. 4번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고 부동산은 될 수 없다. X죠. 부동산도 때에 따라서는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5번 주유소의 주유기는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합물은 아니고요. 다만 주유소와 결합이 돼야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물이거든요. 따라서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천연과실은 자연적 유기적인 산출뿐만 아니라 인공적 무기적으로 산출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2번 과실에 취득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요. 3번 원물과 과실 모두 물건이어야 되고요. 4번 자연적 유기적 산출물이라도 그 용법에 따라 소취된 것이 아니라면 천연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학설의 태도고요. 5번 주물에 대하여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종물에 대하여도 시효 취득 인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물을 시효 취득하면 종물도 같이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그러려면 둘 다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종물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주물을 시효 취득하더라도 종물은 뭐 하지 못해요? 시효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니까 주의하시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물을 취득 시효하면 무엇도 함께 취득 시효합니까? 종물도 함께 취득 시효하는데 주물을 취득 시효했다는 이유로 종물을 함께 취득 시효하려면 주물과 종물을 모두 뭐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종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종물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해요? 취득 시효 못하는 거니까 인도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넘기셔서 실전 예상 문제죠. 6번입니다.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바다는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바다는 뭐죠? 국유겠죠. 2번 신체로부터 분리된 신체 일부는 물건이 될 수 있다. 5죠. 머리카락은 물건이 아니지만 잘리면 물건으로 바뀝니다. 3번 한동의 건물이 등기를 갖춘 경우 건물은 언제나 하나의 물건으로 그 일부만이 독립된 권리의 목조로 될 수 없다. X입니다. 여러 가지를 갖게 되는데 일단 한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가 있죠. 특히 전세권의 경우에는 한동의 건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부 건물에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일부분만이 독립된 권리의 목조를 할 수 없다. X고요. 특히 한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뭐 할 수도 있어요? 구분해서 소유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뭐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는 한동의 건물이지만 각 가구 가구가 뭐죠?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요. 우리가 뭐죠?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은 근저당으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옵니다. 자, 명인방법은 완전한 공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명인방법은 완전한 공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 근저당권을 명인 방법을 통해서 뭐 할 수는 없죠? 설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양도담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떠한 물건도 다 뭐는 설정할 수 있죠?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설정할 수도 있죠?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다 자란 1년생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하지 않은 권원에 대해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뭐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경작적 거가 되고요. 독립된 뭐죠?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된다는 얘기죠. 답은 3번. 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건이 될 수 있다. X. 땅 속에 있는 온천수는요. 토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일부 구성 분자이고요. 따라서 온천권이란 독립된 물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답은 1번이고 참 잘 냅니다. 2번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차임이나 지료를 떠올리면 되겠죠. 법정 과실이고요. 3번 물건이 뭐냐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건이고요. 4번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추면 되죠. 기둥, 지붕, 주벽이 있으면 되고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중축된 경우죠. 자, 일단 저당권의 유익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그 중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했다면 원래 부동산이 뭐가 된 거죠? 부합이 된 거고요. 따라서 저당권의 유익은 부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저당권은 그 중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 되고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8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X. 무체물이라 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 될 수가 있죠. 2번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 뭐가 될까요? 태양, 달 이런 것들이죠. 물건에 해당한다. X고요. 3번 피상속인의 유체 및 유골은 재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고 일반적으로 제사주재는 장손을 의미하게 됩니다. 5번 타인의 토지에서 권한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 귀속한다. X. 농작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5번 대체물, 부대체물은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아니죠. 당사자 의사에 의한 구별을 우리가 특정물, 불특정물이라고 하죠. 대체물, 비대체물은 물리적 구조 또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념이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특정물, 불특정물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9번입니다. 다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실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일단 답부터 보면은 5번 요건은 다르지만 둘 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20년, 동산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5년. 요건은 다르지만 둘 다 뭐는 인정됩니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문 1번 선의취득은요. 동산에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에 인정되지 않고요. 2번 공시방법 다르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 3번 용익물권의 성립 여부, 용익물권은 뭐에 대해서만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죠. 동산에 성립하는 용익물권은 없고요. 4번 공시방법의 공신력 인정 여부. 자,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뭘 인정하죠? 공신력을 인정하고요. 그게 뭐죠? 선의 취득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 권리 객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물권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10번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죠. 따라서 유치권은 동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1번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이 되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력을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하죠. 3번 상린관계의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만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상린관계가 뭐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뭐죠? 상린관계죠. 다시 말하면 상린관계는 부동산 간의 이용 조절입니다. 3번은 맞네요. 4번 무죄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선점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시 말하면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고요. 무죄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동산의 환매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매매에서 배워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다루지를 않죠. 잘 좀 정리해 보면 환매 대사 온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환매. 환매는 왜 하냐면요, 매도 담보를 설정하면서 하게 됩니다. 양도 담보가 뭐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라면, 매도담보는 뭐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매도담보예요. 그러면 매도담보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뭐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그죠? 따라서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환매 특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매는 매도담보, 매도담보하면 뭐죠? 환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가 매도담보고요. 나중에 변제하고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환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환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억하시는데, 첫째, 동시해야 된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첫째, 계약도 동시에 하고요.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고요. 매매 기한 이전 등기와 환매에 관한 부기 등기도 동시에 돼요. 계약도 동시에 하고 등기도 뭐죠? 동시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5년, 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요 기간보다 초과해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 자체도 금지가 된다. 환매 기간은 연장도 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지금 보시면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동산의 환매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무엇도 금지되어 있죠? 연장도 금지된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11번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물권 변동이 가나요? 부동산, 동산 모두 공신의 원칙에 적용된다. X.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2번 공시 방법에 있어서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인도를 필요한다. 뭐 인도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죠? 점유라고도 하겠죠. 3번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동산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동산에다 설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4번 무주물일 경우 동산은 점유자에게 기속하지만 부동산은 국가에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부동산은 용익물권의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산은 그렇지 않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이죠. 12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옵니다. 뭐로요? 특약으로.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띄워서 팔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5예요. 2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5죠. 만약에 구성 부분이라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 되는 거죠. 3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에다가 방석 갖다 놨어요. 방석이 뭐일 수는 없죠? 종물일 수는 없는 거죠. 4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의 이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당권의 이력은 종물,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타인 소유물인 경우에는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런 취지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치죠?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 실행에 대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물건, 자동차, 방석, 그것이 종물이 된다. X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나머지 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 14번입니다. 다음 중 주물과 종물 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당 탱크는 부합물로 평가되죠. 부합물이지 뭐는 아니죠. 종물은 아닌 거죠. 15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주문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X. 계속 반복이죠.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뭐죠? 배제할 수가 있죠. 2번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맞네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에 의해 부합하게 했어요. 부합하게 됐다면 이것은 뭐죠? 부합물인 것이지 뭐일 수는 없어요? 종물일 수는 없으니까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X가 되죠.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서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된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이 종된 권리에도 효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5번 본체의 소유자가 본체 발효 옆에 축조한 낡은 가재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를 쓰는 창고는 본체의 종물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될 수 있다 하겠죠. 뭐 설명드릴 게 없네요. 넘기셔가지고 16번입니다.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업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 과실이다. 맞죠? 대표적인 차임 치료가 대표적인 법정 과실이죠. 2번 국립공원 입장료는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토지의 사용 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맞죠? 예를 들어서 소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언제 소유권이 있어야 되느냐? 천연과실을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1번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일별로 취득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치료 차임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네요. 17번 다음 중 법정과실인 것은 일단 답은 4번이죠. 차임, 치료, 이자 이게 뭐죠? 법정과실이죠. 일단 1번 같은 것은 노력의 대가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뭐죠? 과실이 아니고 2번도 매매대금도 뭐가 될 수 없어요? 과실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의사의 진료비도 뭐가 될 수 없어요? 과실이 될 수가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3번인데 차임, 치료처럼 물건의 사용 대가는 뭐로 평가돼요? 과실로 평가되지만 권리의 사용 대가는 뭐가 아니에요? 과실이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3번은 뭐가 아니죠? 과실이 아니고 4번만이 뭐죠? 과실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원물과 과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이걸 우리가 뭐죠? 사용이익이라고 하죠.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임, 치료가 뭐이니까요? 과실이니까. 그죠? 따라서 사용이익에 대하여는 과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맞는 점이죠. 2번 임대가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대 약정이 없는 한 그 차임은 소유권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겠죠? 3번 천연과실은 뭐냐?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고요. 4번 우리 민법은 물건의 과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 과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까 권리의 사용 대가는 뭐가 아닙니까? 과실이 아니라고 정리했죠. 5번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저당권자, 임대인은 천연과실을 수취할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X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과실 수취권이 없죠. 누가 과실을 수취하는 거죠? 임차인이 수취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토지를 임대했다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임차인이니까 그 토지로부터의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 거죠? 임차인이 수취해야 되고 임대인이 수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저당권자죠.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압류가 필요하다. 그죠? 따라서 제가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고 세를 주면 그 월세 차임은 저당권 설정자인 제가 받는 것이지 저당권자인 은행이 받는 것은 아닌 거죠. 다만 은행 측에서 저당권자 측에서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압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저당권 임대인은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5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원물의 비용을 지출하여 원물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원물을 유치하고 있는 자. 자, 유치권자는 이 과실 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유치권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나오면 일단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세모. 근데 잘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민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과실을 수취하여 요거만 놓고 보면 과실 수취권이 어떻게 해요? 있다가 되는데, 변제에 충당한다는 말은 받을 돈에서 까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자에게 뭐가 안 생겨요? 이득이 안 세요. 쌤쌤이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선의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500만 원의 과실 수취하면 누구 거가 돼요? 선의점유자고, 선의점유자 500만 원의 이득이 있는데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하면 변제에 뭐 하게 돼요? 충당한다는 말은 받을 돈에서 뭐 하게 돼요? 까버리기 때문에 쌤쌤인 것이지 이것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이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해요? 과실 수취권이 어떻게 해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뭐죠? 세모다. 그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니은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저당권자는 뭐가 없죠? 과실수취권이 없죠. 디귿번 원물을 매도하였으나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해요? 매수인이 점유하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다만 예외로서 우리 판례는 인도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인도하기 전이면 누가 과실 수취합니까? 매도인이 과실 수취하는 거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네요. 그 다음에 리을번 원물인 토지 지상권자, 물론 뭐가 있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죠. 그러면 아까 기억은 애매한 거잖아요.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디귿 리을은 논란이 없는 거니까 답은 몇 번으로 가셔야 돼요? 4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민법은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이 모두 정답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내진 않아요. 내진 않지만 우리는 뭐죠? 보다 뭐죠? 명확한 곳에서 답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미음번
원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임대인은 과실 수취권이 없죠. 누가 과실 수취합니까? 임차인이 과실을 수취해야 되겠죠. 다음은 4번입니다. 20번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 태도로서 맞는 것은 갑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의 소유인 소 20마리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되 그럼 일단 이거는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죠? 양도담보를 설정한 거죠. 그러면 양도담보권자에 대해서 과실수취권이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인데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가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법의 명문으로 가등기담보법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린다면 뭐로 바꿔세요? 저당권. 저당권자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모두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게 여기서 머리에 떠올라야죠. 계속 보시면 갑이 무상으로 계속 점유와 관리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과실은 누가 가져갑니까? 갑의 것이고 양도담보권 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송아지 5마리가 증식되었다 한편 갑에게는 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병이 위 소를 모두 압류하였다. 뭐 압류하고 그건 별개 문제고요. 송아지 5마리는 다 누구 겁니까? 갑의 소유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 이유는 양도담보권자나 가등기담보, 매도담보는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뭐가 없죠?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넘기셔서 21번입니다. 다음은 물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반복적이죠. 답만 건데요. 1번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구성부분이다. X. 구성부분이면 더 이상 종물이 아니라 뭐로 평가되죠? 부합물로 평가가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죠? 달리할 수가 있죠. 23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 과실, 차임지로 이자죠. 뭐냐?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고요. 맞네요. 답은 1번이죠. 2번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X입니다. 전세권은 일부에 설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한 필지 토지에 되죠.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3번 천연과실은 수취한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요. 4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고요. 명의방법 같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X가 되고요. 5번 주물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외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요.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권리의 변동으로 들어갑니다.